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GIT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구소, 경영지원, 전장사업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5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은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대전 충남 한우 협동조합입니다. 이 회사는 축산물 출하, 도매, 사료 공급업체로 이번에 지도과 및 육가공센터 직원 총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지도과는 소곡기 이력 관리 및 농가 현장 조사 업무이며 육가공센터는 제품 생산 관리, 해석 관리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으며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50에서 26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충남 한우협동조합에서 지도과 및 육가공센터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 주식회사 영흥입니다. 이 회사는 철강선 제조업체로 이번에 출하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출하, 인사, 총무 등 사무관리 업무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000에서 3,2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자사 이력서 작성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영흥에서 출하 관리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은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진영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코텍입니다. 이 업체는 전자칠판, 카지노용 모니터 등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체로 이번에 금융센터 판금 OP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8년 이상자에 하나여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금속공학 전공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복합기 라인 운용 및 생산 인력 관리, 복합기 운영 교육 등을 담당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4,619만 5,160원 이상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이식 및 교육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장기 근속 포상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코텍에서 금융센터 판금 OP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력 8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중구 은서동에 위치한 캐터링 파트너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기내식 물품 탑재 등 운송 지원 서비스 업체로 이번에 기내식 탑재 업무 종사원 6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자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자차 소지자 및 고관 근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 가능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외국 항공사의 기내식 및 기내 물품 탑재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이식 및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캐터링 파트너 주식회사에서 기내식 탑재 업무 종사원 6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태형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뜨뜨아앙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사기업 영업 vs 공무원 고민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스펙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현재 나이 스펙은 나이 29살입니다. 학교는 대학교 4년제 어문 계열이고요. 학점은 3.8점입니다. 자격증 없고요. 외국어 없고 기타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받고 싶은 조언은요. 현재 사기업 영업직, 마케팅직과 구급 공무원 일행직 사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사기업을 갈 최소한의 정량적 스펙을 만들어서 사기업에 도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또 고민하는 것은 구급 공무원 시험은 불합격을 한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이 기간은 날아가 버리는 거고 저는 30대에 진입을 하거든요. 만약 이 사기업은 실패하더라도 일단 쌓아놓은 스펙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이 좋아 보이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사기업과 구급 공무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기도 전에 고민하고 계신데 우선 전체적인 스펙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진로 설정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연지 씨는 열차와 비행기 중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비행기 선택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니까? 네. 인천 가는데? 아, 인천 네. 가는데요? 그런 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 제주도를 가는데 열차를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렇죠.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기 이전에 당연히 어디를 갈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취준생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건너뛰고 바로 뭐 사기업이다, 뭐 공기업이다, 공무원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진로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 그걸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쌤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고민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냥 지금 당장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내가 뭐 여유 있게 살고 싶은지 네.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지 그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다. 이거 사기업이 맞겠죠. 네. 뭐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맞겠죠.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기업의 경우에는 노력한 만큼, 즉 성과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많이 주는 만큼 야근도 많이 해요. 상사 일이 눈치도 많죠. 좀 네. 봐야 되고 월급을 적게 주는데 일을 많이 시킬 수는 없고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많이 준다는 얘기죠.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안정성, 일단은 합격만 하면은 정년이 보장돼요. 내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정년 보장되고 그리고 워라밸이 지켜지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야근을 하긴 해요. 네. 근데 공무원 야근하는 거를 야근한다 그러면은 사기업에서 야근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아니 그게 무슨 야근이냐고. 뭐 12시 전에 가면 야근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직 문화가 좀 경직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하냐, 어떤 게 나에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저도 어떤 조언을 할 때 한계가 있어서 그걸 항상 네. 근본적인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장단점을 좀 살펴보고 본인의 성향과 좀 맞는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이 좀 흔한 경우인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취준생들 한 90% 이상이 그래요? 고민을 해요. 사실 이 고민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 고민으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뭐 공무원이 됐다 또는 사기업에 취업을 했다. 근데 가보면은 그때 알게 돼요. 아, 안 이게 맞다. 나랑 안 맞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학생들 중에 그 돌아온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공기업에 입사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봉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뭐 자주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도저히 이제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공기업 입사하고 나서 연락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 뭘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서 좋다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늘 야근하면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근을 안 하니까 오늘 저녁에 뭐 운동을 하든 뭐라든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현직 공무원, 7급 공무원인데 휴직하고 사기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고생을 많이 안 한 케이스예요. 좀 수월하게 합격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뭐든지 준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연봉 받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기업이나 공기업 쪽 이쪽으로 진로 설정을 좀 바꾸고 싶어서 왔던 케이스들도 있었죠. 네, 그래도 이 합격 가능성이란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보면요, 좀 되게 열정적인 면모는 조금 보이질 않나서 공무원 쪽에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이게 실패하면은 그 기간이 날아가 버리고 또 30대가 된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합격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 진로 컨설팅 네. 할 때 이것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상담할 친구도 이 얘기를 네.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확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 확률이 3%가 있고 4%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그래도 4%가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우리는 10%가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선택을 안 해요. 이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뭐 둘 다 안 될 확률이 97%, 96%예요. 사실상 선택하면 안 돼요, 둘 다. 그럼 여기서 뭘 고려를 해야 되냐? 우리가 괜찮다 싶을 때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네. 경쟁률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국가공무원 7급 경쟁률이 42.7대 1이었어요. 이게 43년 만에 최저 수준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뭐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이 준다. 그래도 40%가 넘어요. 40대 1이 넘죠. 네.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로 가장 낮아져서 지금 22.5대 1이에요. 다시 말해서 40대 1, 20대 1. 한 명 합격할 때 40명 떨어지고 20명 떨어져요. 우리가 많이 낮아졌네요. 네. 낮아졌다고 하지만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면 지분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떨어질지도 모른다,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지우기 전에는 절대 괜찮은데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기업으로 가고 또는 사기업으로 사실 가면 마찬가지죠. 더 높아질 수 있죠. 네. 근데 사기업은 경쟁률을 알 수가 없어요. 대기업의 인사 수치를 담당자들은 알 수가 없죠. 절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회사 1급 기밀이에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아지잖아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네. 뭐 상대적인 얘기겠지만 얼마 전에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했는데 5만 명이 몰렸대요. 네. 그때 경쟁률이 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쟁률이라는 걸 고려해버리는 순간 함정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버리는 게 맞고 제 개인적으로는 500대 1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500대 1이 어떻게 해볼 만한가요? 너무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닌가요? 지상파 아나운서 경쟁률 아시죠? 네. 네, 한 명 뽑으면 2,000대 1, 2명 뽑으면 뭐 1,000대 1,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는 3,000대 1도 있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CJ가 영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았는데 한 명을 뽑는데 전국에 있는 영어영화과 출신들이 죄다. 심지어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죄다 지원을 하니까 3,000명 지원해서 한 명 뽑으니까 3,000대 1이었죠. 네. 사실상 이 경쟁률을 생각을 했었으면 아예 지원 자체를 못했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열심히는 했던 게 이 친구 자기소개서는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26번 고쳤던 거여서 이거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오 하고 끌리는 그런 거였고 모든 걸 다 연습을 했고 심지어 면접을 갔을 때 어떤 제스처를 할지까지도 계산을 다 했거든요. 네. 탱탱볼을 3가지를 준비해서 요거는 뭐 자신 있으면 누군지 한번 써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CJ를 상징하는 3가지 세계 탱탱볼을 튀기면서 이미지를 표출을 했고 마지막 임원 면접 때는 3개 탱탱볼에다가 한 가지 더 내가 펼칠 꿈을 상징하는 색깔을 담은 4개 탱탱볼을 튕기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엄청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친구가 얘기한 건데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생각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될 만한 사람들이 되지 안 될 사람들은 다 걸러져서 네. 저도 이제 체감하는 실질 경쟁률은 5대 1이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허수가 많아요. 일단 뭐 괜찮다 싶으면 죄다 지원하다 보니까 전형이 진행될수록 점점 걸러집니다. 서류에서 걸러지고 필기에서 걸러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거는 면접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준비 과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기업 영업직과 구급 공무원 좀 많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큽니다. 일단 사기업의 경우에는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직무 선택이에요. 근데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어떤 직무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직무를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친절하게도 기업들은 이걸 다 공개를 해줍니다. 채용 코너에 들어가면은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들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끌리는 거를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선택하는 걸 보내요. 그 다음에 산업군이에요. 어디든지 막 찔러본다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디도 잘 몰라요. 이분은 유통, 이분은 반도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산업군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전형별 준비인데 전형별 준비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서류, 필기, 면접. 필기 안 보면 서류, 면접.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고문이라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안 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한데요. 좀 혼자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쉽게 시작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던데 이것만 준비하면 돼. 여기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기업마다 전형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전형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이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죠.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건데 10개 목표 기업을 설정하는 겁니다. 왜 10개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너무 없으면 방향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기업의 경우에는 내가 관심이 가는
뭐 관심이 가도 좋고 연봉이 쎄다. 그것도 선택해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10개만 골라서 10개 기업의 공고문을 일단 찾으세요. 공고문을 찾게 되면 공고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거 우대사항이 있고 필기 전형에서 뭘 보는지 인성을 보는지 직무적성을 보는지 아니면은 AI 직무적합성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네. 그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표로 만들어 보면 채용 시기,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거 그래서 10개 목표 기업 중에서 7군데가 요구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준비하면 돼요. 자격증도 그렇게 준비하고 어학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누가 그러던데라고 생각하고 막상 준비 시컨 해놨는데 지원할 때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0가지 목표 기업 그리고 이 10개 목표 기업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뻗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 목표 기업 가로 열고 토대가 된다고 해서 거점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공무원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려주실까요? 공무원은 9급의 경우에는 준비 과정이 좀 단순해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렇지. 네. 근데 기간이 길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뭐 보통 이제 나태해지나요? 뭐 공무원 학원에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9급은 1년 6개월이고 아, 7급은 2년이고 네. 근데 실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1년 6개월짜리가 잘 없어요. 더 짧나요? 아예 6개월이 있거나 아니면 3년이 있거나. 아, 근데 왜 6개월이고 중간이었군요. 왜 3년이라 그렇죠. 네. 이거는 시간하고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냐. 만일에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길을 선택할 수는 없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다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생활 관리거든요.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느냐 이 문제가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 요 다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활 관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은 이거 관리해주는 그런 스터디 카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예약을 해놓고 나서 출석을 하면 거기 있는 직원이 체크를 해요. 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경고를 해요. 경고 3일 누적되면 쫓겨나요.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되면은 그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어떤 강의가 좋은가, 어떤 학원이 좋은가 이걸 선택하기 이전에 본인 스타일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다 좋다고 하지만 나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요즘은 샘플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실수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의나 좀 학원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다니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 상담자의 고민 중에는요, 이 사기업을 갈 최소한의 정량적 스펙을 올해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정량적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것 네.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공고문이에요. 공고문은 공식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걸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못 보는 이유가 일단 공고문이 너무 길어요. 네. 제가 봤던 공고문 중에는 36페이지짜리 아이고. 첨부 파일이 7개 있는 네. 것도 봤어요. 저도 다 보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안 보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학의 경우 어학은 쉽게 걸러내는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지원자가 많다 보면은 어학으로 그쵸. 걸러지는데 네. 어학 때문에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심지어 해외 영업의 경우에도 어학으로 합격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네. 실제로 어학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이 사람의 언어 능력이거든요. 이건 사실 면접 단계에서 평가를 하지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뭐 요즘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이런 거를 좀 많이 권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요 사연자가 선택을 하려고 했던 영업직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직은 사람들을 대하고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맞아요. 그렇죠. 네. 성향이나 성격을 많이 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성격 안 맞으면 절대 못해요. 그렇죠.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했다는 한 학생이 얘기해 네. 준 건데 자기가 입사할 때 자기 학과의 선배가 그만두고 나갔대요. 나가면서 자기에게 여기 안 좋다고. 근데 막상 이 친구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잘 맞는 너무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성격도 맞고 사람들도 네. 맞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만뒀던 선배는 성격이 안 맞았던 거죠. 네. 마케팅도 이야기했는데 마케팅은 좀 다른 직무예요. 요거는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지금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빨리 취업할 때는 마케팅 쪽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마케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스펙을 만드는 경험을 포함해서 근데 빨리 취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추천 안 하고 싶네요. 아, 그럼 이분은 조금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면 영업직을 좀 가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근데 사연자가 이 국어 공무원 시험을 좀 불합격하면 남는 게 없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30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업이 더 힘들어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네. 형들을 좀 뵀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 분은 기자고 한 분은 항공사 기장이에요. 네. 뭐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대학 때 술을 한잔하고 뭐 노래방에 갔었는데 이 두 분이 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부르면서 너무 정성을 떠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욕을 했어요. 아니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네. 사과했어요. 에. 제가 그 나이 되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른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 서른과 지금 서른은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취업 준비 조금 하면 서른은 거의 다 맞아요.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서른이 됐다고 해서 기업에서 너 왜 서른이야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늦게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게다가 공무원 쪽으로 가게 되면 네, 더 많죠. 서른이 아니라 뭐 제 나이 비슷한 네. 분들도 있어서 아예 의미는 없습니다. 네. 사기업은 실패하더라도 스펙은 남는다. 이것도 오해예요. 사기업도 그래요? 예, 그것도 안 맞는 게 네. 그닥 남는 게 있는 게 아닌 게 사기업의 평가 기준이 스펙이 아니거든요. 네.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어요. 직무 역량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네. 좀 이분은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왠지 진로 설정을 잘해라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굳은 의지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렵게 가려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좋은 데는 절대 못 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굳은 의지를 갖고 그걸 네. 위해서 자존감 회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서른을 걱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없다. 거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공고문은 믿어도 사람은 믿지 말라고.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뭐였지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공고문을 한 번 더 찾아보는데 학생들은 공고문을 거의 안 찾아봐요. 그러면서 누가 했던 얘기를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믿지 말고 공고문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기준을 잡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면 됩니다. 네. 전형 과정은 간단해요. 서류 필기 면접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면 네, 분명히 저희 시간이 좀 기회는 부족하니까 올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본적인 고민해보시고 진로 설정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의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